생각보다 많이들 와주셨네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창동에서 왔습니다. 한 3시 반쯤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앞에 콩국수 맛집 하나 먹고 지금 막 오는 길에 콩국수 좋아해가지고 뭐 반갑고 오늘 뭐 1시간 조금 덜 될 정도 이렇게 뭐 좀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제가 뭐 우리가 글쓰기가 주제인데 다들 글쓰기 관심 있어서 오신 거죠? 뭐 글도 꾸준하게 쓰고 계시고 책도 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오늘을 계기로 한번 글쓰기의 어떤 매력에 빠져 보면은 좋겠네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우리 슬로건처럼 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는 책을 되게 내성적인 책을 많이 봤었는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남이 쓴 거잖아요. 어떤 제가 원하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책을 써볼 기회가 생겨서 글을 쓰고 책을 써봤는데 이게 또 써지고 쓰니까 볼 때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보는 게 아니라 쓰는 거라는 이런 저만의 어떤 철학을 가졌고 이런 슬로건 가지고 한 650분 넘게 다들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또 책을 쓰기에 도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험이 책이다, 이제 인생이 책이다, 사람이 책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뭐 다들 책 쓸 때 뭐 주제도 어렵고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나라는 사람 자체가 책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쓸 말이 많잖아요. 내 인생 풀어내면 하도 것도 없잖아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포함해서 우리가 글을 또 왜 써야 되는지 어떤 것에서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제목이 이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뭐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오늘 뭐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 옛날에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정말 뭐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쓰거나 이런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 글쓰기를 통해서 인생이 변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비범한 사람이 저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또 글쓰기였거든요. 그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는 편하게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주 편하고 만만한 사람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시공간에 모여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엄청난 귀인 서로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향유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모든 일이나 어떤 사람에는 다 인연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데에도 어떤 분명히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서로의 어떤 그림이 있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오늘 계기로 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서로가 좀 생각이 변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강의를 하러 왔지만 이런 강의나 우리 다들 많이 배우고 하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가치가 저는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변화고 또 하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듣고 좋았다 할 것보다 내가 무언가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또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성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의 또 어떤 가치나 장점들을 알고
나의 또 아픔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또 나를 알게 되면은 또 내 주변 사람들도 다르게 또 보이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하면 당연히 또 행동이 변화가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이 변하고 결국 내 일이나 직업도 변하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이 변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나연구소라는 1인기업 사업전을 하고 있고요. 나연구소는 이 모두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어떤 철학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런 스토리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출판사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아까 변화가 들어간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피플북이라고 또 하나 출판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인생이 변하는 서점은 제가 정말 어떤 변화를 갈구했고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담긴 이름이고 이제 피플북은 말 그대로 이제 피플 사람이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었고요. 또 작년에 이제 한 자서전 협회를 설립해가지고 우리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의 또 그들의 원고를 받아서 종이책으로 만들어지는 자서전 출판 또 저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자서전 쓰기 강사를 양성하는 이런 자격증 과정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했고요. 저는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이제 이런 걸 시작해갖고 지금 한 15년이 좀 지났거든요. 주로 이제 그때 온라인부터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한 500회 넘는 이런 코치나 강의를 한 것 같고 저는 무식하게 글과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책은 전자책이나 공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분량이 적어도 또 책을 해서 가장 큰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한 200권 넘게 이렇게 책을 만들고 출판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한 650분 넘게 이렇게 또 책을 도와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한 1000권 정도 한 책을 쓰고 죽으려고 하고 650명이잖아요. 한 1만 명의 작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추가되겠네요.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런 변화를 겪었어요. 일단 왼쪽에 사진이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인데 그 왼쪽에는 우리 애들이랑 집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 표정이 좀 어때 보여요? 어때 보여요? 밝지가 않죠? 뭔가 좀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제가 한 직장 10년쯤 됐을 때 한 32만 되었는데 너무 이제 회사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때 제가 과장 때였는데 맨날 이제 위아래 지고 또 어떤 매출에 대한 압박도 영업보다 매출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월급 때문에 나가는 이런 거에 거의 지쳐 있었고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였거든요. 옆에 애들이랑 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을 때 그대로 지금 드러납니다. 그렇던 제가 지금 확 변했잖아요.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말 저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모든 것들이 변했죠. 첫 번째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냥 어떤 남들이 정해놓은 그런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정말 지금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때 굉장히 미래가 불안했었죠. 이제 남자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면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미래가 불안한 사람에서 지금은 굉장히 어떤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 됐고요. 늘 정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월급 때문에 막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가슴 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늘 이제 소비자의 삶을 살았죠. 이제 글과 책을 봐도
늘 이제 남이 쓴 글과 책을 이제 돈 주고 보던 사람에서 지금은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이런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직장인에서 지금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었고 또 이제 늘 남이 쓴 책을 보던 독자에서 지금은 이제 작가가 된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비범함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은 다 갖고 계시죠? 한두 분씩. 저 같은 사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자신있게 한번 발표해 보실 분 계실까요? 나도 저런 변화를 겪었다. 네. 저기 한 말씀 들어. 하지 말씀나요? 뭔가 이렇게 좀 크게 변화된 경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네,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저는 경북 안동 출신이고요. 안동이 장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유교 문화가 강한 지역이라서 여기가 사람의 기를 되게 잘 죽여요. 특히 이제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아라부터 해서 떠들지 말아라, 인사 잘해라 등등해서 되게 사람의 기를 다 죽입니다. 안동에서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제 제가 2002 월드컵을 보고 이제 군대를 갔죠. 과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막연하게 서울이 왠지 동경이었어요. TV에 막 나오고 하는데 제가 막연하게 이제 서울을 가서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달랑 이제 옷가방 하나만 챙겨서 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아무도 연구도 없었죠.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한 7개월 했어요. 고시원부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직업 전문 학교를 다니고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29살에 제가 전 직장 한 12년 근무했었는데 그 LED 조명 제조회사 영업부에서 이제 12년을 근무했었죠. 그때가 이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굉장히 착하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한 10년 차 됐을 때 30 중반쯤 이제 깨달아 가지고 뭔가 인생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완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이고 뭔가 점점 늪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했었죠. 왜냐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아니고 그만두고 뭘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임을 깨달았었고 나를 알아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자기개발을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뭔가 좀 변화를 위해서 하다가 제가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깨달았어요. 바로 이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함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회사 그만도 딴 걸 해야 되는데 뭐하지 했을 때 깨달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딱 주어진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환경적인 변화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되게 집요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죠. 우리가 보통 물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뭘 잘하고 좋아하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고 또 제 생각, 마음,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을 했거든요. 과연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기 위해서 또 제 마음, 감정들을 오롯이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었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글로 적었었거든요. 그때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한 모든 것들 다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의 감정 되게 불안하고 우울해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너무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글을 쓰면서 나를 알아갔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외부로 밖으로 향하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관점이 이제 되돌아서 저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또 엄청난 세계관을 이제 깨닫게 됐죠. 이런 작업들을 이제 1년 정도 하면서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 이런 이름을 제가 운명처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썼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려고 막 알아보면 창태 온라인에서 어떤 1인 기업 무자본을 알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1인 기업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 따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그런 세계에서랑 잘 맞는 거 알아가지고 이제 40살에 퇴사를 하고 이제 1인 기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뭐 초반에 다양한 어떤 우여곡절과 퇴직금도 다 날리고 막 이런 것들 하다가 어쨌든 책 쓰기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특별한 인생은 아니죠. 네,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뭐 대충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혹시나 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적이나 뭐 나는 정말 글을 잘 쓰고 싶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또 뭐에 관심이 있다. 뭐 자서전이다, 책내기다, 글 잘 쓰기다. 오늘 또 뭐 글쓰기 하는 강사가 온다는데 내가 꼭 이거를 물어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신 분 있으셨나요? 네, 있으면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경쓰는 대표님, 네, 어떻게?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목적은 다 같이 모이는 데 의의를 두고 그 다음에 저의 주요 관심사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공통점을 느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글을 막 이런 나를 표현하는 글을 많이 쓰진 않지만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제가 가장 크게 1번으로 놓고 공부하니까 고민하는 건 앞으로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여서 어떻게 살고 싶을까를 좀 틈날 때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뭐 강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있었나요? 전 사실 질문을 그렇게 잘 하지 않는 항상 이렇게 기둥 뒤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기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까 책을 처음에 이제 옆에서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에 대해서 일종의 습작이라고 할까요? 저도 뭐 나름 그런 일기 비슷한 글을 쓰고는 있는데 이 글을 내가 어디까지 나의 감정을 어디까지 솔직하게 오픈하고 어디까지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가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 쓰기 강의할 때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 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말들이 비슷해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써도 될까요?부터 해서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이런 말들 늘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무리 대표님께서 내가 과거에 힘들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해도 별로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남의 눈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목적이 남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편해지고 내가 글을 쓰므로 행복해지면은 그것만 대해서 생각이 많은 글이 안 써지니까 뭐 어쨌든 내가 좀 드러내기 싶은 걸 드러내더라도 이게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용기 있네 나랑 똑같이 이런 걸 느끼지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자신 있게 대표님이 쓰고 싶은 그대로를 그냥 쓰시기를 저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일을 쓰는 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일종의 쓰레기를 하나 더 늘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님 자신이니까 내가 책을 쓰고 싶으면은 그냥 편하게 또 쓰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네. 오늘 한번 차근차근 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네. 좋습니다. 저는요. 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게 한 발을 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어렵죠. 예, 어려워요. 뭐 해야 될지 막연하기도 하고 근데 강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하시다가 이제 글을 이렇게 쓰시게 된 거잖아요. 네. 시험 됐을 때 딱 그만두고 나는 글을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에 어떤 계기나 내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아까처럼 이제 나를 찾는 글쓰기를 제가 해왔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렸지만 블로그에 7년 동안 쓴 글이 이제 12,700개거든요. 12,700개면은 하루에 4-5개를 7년 동안 매일매일 써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식하게 또 저렇게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일단은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던 거는 간절함이죠. 시작할 때는 뭔가 너무 지금 이 현실이 답답하고 싫은데 변화될 길이 같은 생각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또 글을 쓰면서 일단은 내 자신이 본인이 너무 그게 행복하고 또 좋았었고요. 일단 우리가 어쨌든 글을 쓴다는 것은 안의 글을 밖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느끼면서 계속 글을 더 이렇게 쓰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었고 어쨌든 그때는 퇴사할 때도 그냥 1인 기업을 하려고 했었지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전자책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또 많이 쓰게 되고 어쨌든 1인 기업이라는 건 나만의 또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런 글쓰기나 전자책 출판을 가지고 또 저만의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어느 정도 책자를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평소에 뭐 글을 이렇게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는데 네.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곡인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같이 이렇게 이끌면서 서로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공통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세요. 책 쓰려고 하면은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못 쓰는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가 꼭 책을 쓰기 위해 책을 많이 봐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미 수많은 글과 책을 이미 봐왔잖아요. 내가 굳이 또 이제 와서 뭐 또 책을 쓰기 위해 책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인생에 내가 보고 또 경험한 모든 게 다 이미 글을 읽은 것 같거든요. 이미 내 안에는 수많은 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책을 보기 위해 책을 쓰지 않아도 이미 다 그런 게 닫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되게 이유가 제가 책을 많이 안 읽거든요.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죄책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책도 이렇게 안 보내서 책을 쓴다. 왜 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게 이미 다 책을 본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미 수초보에 다 책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책이고 경험의 책이고 이제 사람의 책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이미 내 인생이 책인데 내 안에는 이미 수십만 권의 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권에서 그냥 글로 적어본다?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많은 질문 해주세요. 그래서 뭐 비범함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과연 비범함이 무엇인지 평범하지 않거나 어떤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제 특별한 점, 뭐 남들과 다른 탁월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굉장히 정말 뭐 하나 예를 들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고
학교 때 저는 수업 시간, 특히 국어 시간이 제일 두려웠어요. 발표시키니까 우리 자신이 없는데 정말 남 앞에서 말하는 게 제일 두려웠던 그런 사람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그 블로그라는 데 이렇게 많이 천개에 놓는 그런 글을 쓰면서 어떤 나름의 비범함도 생겼고 남들은 한 권도 쓰기 어려운 책을 1권 넘게 어쨌든 쓴 작가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범하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느끼지 못했기도 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자, 그럼 일단은 비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열정 찾기, 꾸준함, 생각의 틀 깨기,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강점 개발 이렇게 이제 AI가 뽑아준 답인데 저랑 되게 맞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열정을 저는 발견했었고 정말 누구보다 꾸준함이라는 것은 정말 저를 따라올 사람을 잘 얻고요. 정말 이런 생각의 틀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고 실패가 별로 두렵지 않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꾸준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의 강점을 확실하게 이제 찾았다는 그런 게 되고요. 이거 딱 세 개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내가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본인이 이제 원해야 되는 건데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이 원하면 되는 거고 과연 비범한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어떤 그런 거를 정하면은 또 그렇게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는 딱 두 가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요 세 가지가 우리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걸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제 고민을 하면은 이제 애들이 중1, 중3, 딸 둘인데 애들이 굉장히 냉랭하고 좀 차가울 때가 많이 있어 자식이라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고민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글쓰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요즘 인문학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글쓰기도 하나의 인문학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인문학 잠깐 나눠보고 정말 이제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방법, 매력들 알아보고 이렇게 한번 편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라고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균형과 조화인데 우리 학교 때부터 우리는 인풋이 되게 많잖아요. 늘 이제 앉아서 듣고 배우고 읽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 내는 거, 뭐 쓰거나 발표는 되게 우리가 어색하고 두렵잖아요. 대부분 그런 우리가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크게는 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인풋인, 이제 읽고 듣기, 그 다음은 이제 쓰기 말하기인데 어때요? 우리는 되게 읽기는 듣기는 잘하지만 쓰고만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균형과 조화가 이제 안 맞잖아요. 균형과 조화가 잘 맞아야지만 어떻게 안정감이 들고 이제 쓰러지가 않는데 되게 반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아웃풋인 동시에 어떤 이런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가슴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신가요?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 신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게 철학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죠. 우리가 바라는 게 대부분 어떤 행복과 성공인데 이런 거를 이루는 그의 시작도 나를 아는 거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행복이 우리 스스로 모르면은 행복해도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성장과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것 다 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찾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늘 이제 그 웹을 찾으니까는 이제 못 찾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 성공, 깨달음, 투명, 건강 모든 게 이미 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라는 말인데요. 저도 어쨌거나 이렇게 뭐 자기 개발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면서 생각이 바꾸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생각과 나의 믿음을 바꾸는 나머지 그냥 거들뿐이다는 말은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데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많은 게 다 슬슬 풀리죠. 예를 들어 아까 제 말씀처럼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또 쓰는 게 좋아하게 그리 쓸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철학은 이거죠. 정말 이제 시간이 유한하다는 말이 저는 오늘 깊게 되게 자각을 했었는데 직장일 때 되게 우울증이 한번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았고 또 깨달은 게 우리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번 시간의 유한함을 좀 이렇게 깊이 인지하는 사람은 그 삶을 대하는 밀도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하고 싶은 거를 미루는 그런 습관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시간이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도 우선은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위함에 있어서 되게 성과가 잘 나고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일만 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저에게 에너지를 뺏는 불편한 사람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굉장히 그런 확고한 또 저만의 철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런 자기만의 철학이 드신 분 계신가요?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어. 많기는 한데요. 네. 딱 하나를 집이라고 한다면 외유 내관형의 어떤 인간을 네. 살고 싶다. 남한테 크게 피해주지 않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제 선생님 내면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네. 사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보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살아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오르지 못하는 게 뭔가 저를 지금 잘못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짧은 아직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을 외우네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굴 원하시지만 안에 강력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같은 남성들은 또 그런 어떤 직장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공감하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 많이 있으시고 가장이 많으니까 서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는 말은 이 세상에 전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있나요?인데요. 메시지는 이런 거죠. 어떤 나만의 철학과 경험과 배움을 담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전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행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최고의 자기 개발은 나바오입니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제 명함에도 있는 말인데, 이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런 1인 기업가들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거 멋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 누구누구 이런 말도 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명함이 있었죠. 뭐 땡땡땡 좀 과장이었었는데 정말 이 명함 속에 제 모습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멋있어 보이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저는 굉장히 좀 초라했었죠.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어떤 저만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게 이제 뿌듯하고 행복했었고요. 우리가 글도 마찬가지, 책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살며 느꼈던 어떤 나만의 경험과 지혜, 배움, 철학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로 어떤 전하는 게 글과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런 걸 좀 인지하고 어떤 세상에 나만의 메시지가 향기잖아요, 향기. 세상의 아름다운 좀 향기를 전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학 얘기 잠깐 하고 글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즘 인문학 강의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관심 있는 주제신가요, 인문학도? 일단 인문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인간을 이해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을 탐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인간을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거고, 또 표현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뭐 글이든 말이든 표현함으로써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문학은 행복해지는 학문이죠.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그러면 인문학이 왜 필요한데가 또 다음 질문으로 남아있겠죠. 어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정말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에는 또 이제 어떤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끊임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조금 그거를 지혜롭게 우리는 해결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조금 그런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도 많이 또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과 이런 공감하는 능력도 많이 키워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게 인문학이 이제 필요한 이유죠. 그러면 아까 또 나를 이해하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왜 나를 알아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바라는 어떤 행복이나 성장, 성공의 시작도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우리 또 사람의 안에는 정말 무한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찾고 또 키우고 커지는 기쁨을 되게 보는 게 행복하잖아요. 또 이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만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성장을 해. 얼마나 이게 보람 있고 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여기 잠깐 시를 하나 제가 있는데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나라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제가 쓴 시에 나오는 하나의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게 시 제목이 나를 모르고 살면입니다. 나를 모르고 살면 망망대해 홀로 떠도는 배, 목적지 잃은 자동차, 도착지 모르는 비행기, 방향을 잃은 불행한 새, 집을 찾지 못해 우는 아이, 삶의 지도를 잃은 사람. 이런 시를 제가 썼었는데 이게 옛날에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저 사람이 얘기하는 도대체 나를 안다는 뭘 의미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일단 나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불편한지 편한지 행복한지 이런 거를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모습을 아는 거죠.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 명확히 아는 게 나를 아는 거고, 세 번째는 나의 어떤 강점과 능력을 아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잘하는 게 뭔지, 또 아무리 오래 해도 열정이 식지 않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나의 강점과 능력을 아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나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방법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MBTI부터 애니어그램들 되게 많은데 저도 조금씩은 접해 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어떤 지엽적인 거고, 정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효과를 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였죠. 질문하고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고 글쓰기. 요거를 제가 정말 체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어떤 질문, 관찰, 글쓰기의 효과를 저는 확고하게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책쓰기 강의를 하면서 이런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자기를 많이 좀 바라보게 하고 글쓰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본인도 조금 되돌아보게 되고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 나를 찾아가고 이런 성취감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도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좀 질문과 소통을 많이 해보고 또 내 마음을 그냥 온전히 한번 바라보는 관찰을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글을 써보는 것들을 해보시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따가 막 네이버에다가 이제 제 이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인물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블로그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숫자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한 12,700개 정도 있거든요. 7년 동안 남들은 한 개도 쓰기 어렵다는 이런 블로그들을 물론 짧은 것도 많이 있지만 7년 동안 6개 블로그를 매일매일 미친 듯이 이제 써왔었고요. 여기까지 뭐 출판 안 한 책 포함해서 한 200권 정도 이렇게 정말 누구보다도 글을 많이 썼고 글쓰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제가 나를 아는 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나도 이런 걸 해서 조금 나를 알아갔던 경험이 있다 이런 분 혹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저런 거를 해봐서 나를 조금 연구해봤다. 제 눈을 암시하시는 분들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를 알아간 경험? 저요? 네. 지금 알아보는 지금 우리 너무 좀 질문이 너무 좀 답변드리기가 너무 좀 방법이야 해야 되나? 제가 생각을 좀 좁히지 못해서 네.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장에 대한 답이 아니어도 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서두부터 조금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사실 뭐 소위 자기개발 서적을 좀 바탕을 좀 받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또 약반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사실 아까 나중에 질문 시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사님은 그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결정적인 계기를 받으셨는지 또 아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1인 기업으로 플러스기 다시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문백이 있었을 텐데 경제 생활을 이렇게 접고 플러스가 뭐 오늘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간이 좀 필요했을 거고 또 부양을 또 가족이 있고 했을 텐데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이따가 답변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뭐 나를 안다는 건 저도 뭐 방법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뭐 그래도 세상을 살아왔는데 딱 집어서 제가 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늘 그런 생각을 품고는 살아요. 어떤 뭐 단체 운동을 통해서도 이거 과거에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커버했던 동작인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동작을 내가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 나의 강점이었는데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뭐 신체적인 동작이나 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그런 또 그래서 그런 두각을 나타냈던 적이 굉장히 게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계기로 눈을 이렇게 굴리듯이 스노우볼을 굴리듯이 하면서 내 감정을 찾는데 이걸 통해서 이걸 계기로 내가 좀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좀 있어 지금도 있고 네. 앞으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좀 딱 씹어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뭐 말씀처럼 뭐 저도 들 안타까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 나를 날아가는 거는 평생 해야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까 말씀처럼 그 두 번째 질문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이 6,30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퇴사할 때는 전혀 뭐 1인 기업에 대한 그런 확고한 아이템이나 이런 수익 모델이 전혀 이제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수의 진을 친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40이었었는데 제가 1, 2년 더 회사에 남아있어 봤자 뭐 월급은 나오겠지만 어떤 제 삶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었고 그 남자 나이가 이제 40 중반 넘어가면은 그때는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못할 거라는 이런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40에 우리 집사람이 극심한 반대를 했죠. 전생 직장만 잘 다니던 놈이 헛바람이 들어서 뭐 창업한다고 난리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이제 너는 나는 그만두겠다. 와이프는 못해. 이렇게 싸우는 시간을 겪었지만 어쨌든 와이프도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었는데 6,300만 원 퇴직금 1년도 안 돼서 통장에 이제 0이 되더라고요. 오늘 매월 나가는 대출금 생활비 보증비 한 400만 원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몇 달씩 이제 매달 빠져나가고 또 1인 기업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육비에 한 3천만 원 제가 썼거든요. 마케팅도 배워야 돼, 1인 기업 배워야 돼. 금방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퇴사하고 처음에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되게 자유롭고 그랬었는데 좀 돈이 줄어드니까 감정이 되게 막 툭 떨어지고 뭐 집사람 애들 볼 낙도 없고 면목도 없고 내가 왜 퇴사했나 이런 혼란과 자괴감도 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잠깐 해보고 그런 시간을 거쳤었는데요. 사람이 왜 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제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잖아요. 애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이런 강한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전자책 출판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여서 오프라인 강의들이 많이 막혔었고 단톡방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온라인 강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줌으로 많이 강의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처럼 전자책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는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온라인 세계에서 그걸 잘하는 전문가로 인식이 돼서 그 이제 부단하게 전자책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종이책도 하게 되고 출판도 하게 되고 이런 또 성장의 이제 과정을 좀 거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무슨 얘기야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회사는 그만뒀지 돈은 안 벌리지 통장에 돈은 없지 애들은 돈 들어가지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글을 쓰시기 전에 책은 좀 많이 보신 편인데요. 어릴 때는 약간 내성적이어서 이제 책을 많이 봤었죠. 주로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그런 거를 볼 때 내 생각이 넓어지고 되게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들었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고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1인 기업 공부를 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이 변하고 제가 또 책을 쓰면서 뭔가 머리가 확 트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그동안에 제가 책을 보면서 성장했던 거와는 이 차원이 다른 성장을 많이 경험을 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글쓰기를 통한 아웃풋이나 자기 발견이나 이런 거에 제가 굉장히 매력을 크게 느끼게 또 돼가지고 이쪽 세계로 완전히 인생이 변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직장 때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누군가의 추천으로 이 책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리고 많은 책이 있었지만 이게 되게 유명한 어떤 마케팅 관련 책, 되게 두꺼운 요책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이거 어려운 책인데 보셨구나.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딱 생산자 요 세 개만 저는 이게 딱 머리에 꽂혔어요. 생산자라는 개념. 이 책을 보고 깨달았죠. 내가 바라는 모든 리더와 부자들은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7년간 철저한 소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결심을 하죠. 나도 생산자가 되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직장인이니까 뭔가 생산할 게 없잖아요. 회사장이 바빠 죽겠는데. 근데 우리가 생산이라는 게 꼭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을 쓰고 하나의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글을 썼고 또 책도 쓰게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글과 책을 보는 사람은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인 거고 지금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은 또 생산자의 입장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 내가 지금 뭐 소비자, 생산자 이런 사고한 어떤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또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이런 책을 쓰는 것도 내가 생산자가 되는 거다, 작가가 되는 것도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글쓰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왜 글쓰기가 어려운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가 또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는 또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죠. 잘 써야 되는데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왠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뭐 30점, 80점, 100점, 몇 등 이런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 잘 썼네, 못 썼네, 뭐 저런 글을 책이라고 써서 저거 쓰레기 아니야? 이런 평가 되게 두렵잖아요. 세 번째, 뭐 글을 쓰고 책을 쓰라고 하는데 나는 뭘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 나는 수많은 경험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내가 책의 주제가 되지? 막연하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경험 부족이죠. 내가 이제 안 써봤으니까는 당연히 막연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이죠. 근데 지금 뭐 잘 사는데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때 아무 걱정 없는데 내가 왜 머리 아프게 글을 쓰고 책을 써야 돼? 요게 우리가 또 그거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래서도 뭐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왜 굳이 머리 아프게 글 쓰고 눈 아프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인데 이거의 해결 방안은 말 그대로 이제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 첫번 뭐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 좀 내려놓고 너무 타인의 평가 의식하지 말고, 그죠? 아까 주제와 내용은 저 그때 우경아 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책이라면 내 인생 쓸말 얼마나 많아. 기록혈압부터 해서 아픔, 상처, 강점, 내 사랑, 고향, 친구 등등 끝도 없죠. 경험 부족은 지금부터 쓰면 차근차근 경험이 생기는 거고 왜 글을 쓰고 책을 써야 되지? 오늘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 일부 좀 공감되는 게 있고 또 글을 쓰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네 이런 걸 발견하면은 또 글을 써보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쓰기의 어떤 어려움과 해결 방법이죠. 대표님 이 중에 어떤 게 또 잘 저건 내 얘기 같다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하나 있거든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글을 쓰는데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영화에 대한 저의 느낌을 쓴다거나 책을 읽고
노트에도 어느 정도 쓴 게 있고 네. 그리고 저 노트에도 쓴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모으면 글이 많기는 하는데 좀 지속적으로 계속 쓰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을 그냥 혼자 보는 노트장에만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신문사에다가 업무를 한 적도 있었고 군에서 문학 작품 공모할때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닿을 때마다 확인을 했어요. 그럼 블로그 같은 거 혹시 하세요? 아니요. 블로그는 그것도 전 지속성이 없어서 블로그를 만들기는 했는데 네.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제일 많이 글이 있는 곳은 저는 좀 일단 저는 명문고장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동이요? 네. 고향이에요 또. 아이고 웬일이야. 제가 제일 많이 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카카오 스토리에 가장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출판하고 싶은 글들이 좀 있고 글 쓴 거는 많기는 해요. 그냥 노트에 가지고 있는 글도 있기는 하고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저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그동안까지 한 시간 정도 들어보시면 조금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책을 한 권 써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책을 200권 써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나 한 번 쓸 수 있겠네. 200권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안 써도 지금 되게 사는 데는 불편한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근데 꾸준히 쓰고 싶은 쓰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쓸 수밖에 없는 환경과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 뭐 꾸준하게 글 쓰는 모임에 한 500만 원 내든가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꾸준하게 글 쓰는 사람과 같이 하든가 이런 방법도 뭐 어쨌든 그런 환경이나 장치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고향 안동 어디 계세요? 저는 풍산. 전 태어난 분만 안 보여서 네. 뭐 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네. 반갑습니다. 어릴 때 헛제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호체탑과 찜닭도 유명하고 안동찜닭 유명하죠. 한국도 유명하죠. 하야말 가르탈 유명하죠. 자, 우리 아까 5번이 왜 글을 써야 되는가 동기부여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글쓰기의 목적이 또 필요하죠. 근데 뭐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표현의 일환으로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본성이잖아요. 내가 어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글이든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기쁘고 편하고 또 사람의 본성이 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글을 쓰면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자기 발견, 자기 어떤 성찰과 자기 또 내면의 성장, 소통, 치유를 할 수 있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 지혜들을 내 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달한다는 그런 목적이 또 있고요. 또 내 삶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우리 왜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인생 한번 살다 왔다 가는데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되게 인생이 헛헛하잖아요. 또 글과 또 글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죠. 뭐 우리 카톡으로 다 글을 보내는 건데 가족과 소통, 나 자신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고객들 다 소통이 대부분 글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 설득이죠.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물건을 팔든 뭐라든 대부분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기본적으로 다 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 과자 봉지 하는 문구라도 다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글쓰기가 또 많은 차지하고 있죠. 자, 글쓰기의 어떤 효과와 매력과 기쁨도 있는데요. 일단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책 쓰기 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 그래요. 물론 책에 나와 좋지만은 또 글을 쓰면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글을 못 쓰겠대요. 아니 글을 안 쓰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죠.
근데 글을 쓰면은 또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이제 워낙 매일만 많이 쓰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말을 조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정해져 있으니까는 말이 또 술술 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었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생각이 또 정리가 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글을 쓰는 거죠. 우리가 생각의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생각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와 돈을 쓰지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되게 잘 나요. 이 생각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또 굳이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정말 탁월하게 변하고 조금 더 과장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여기 있더라고요. 또 이제 글을 쓰는 거는 밖으로 이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끊으면 어때요? 굉장히 우리 감정이 가벼워지고 정화가 되고 치유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분들이 어떤 우울증, 마음의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글쓰기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치유가 되죠. 뭐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울증 같은 것들 많이 사라지죠. 저희가 책 쓰기 많이 했지만 600분 넘는 분들 중에서 4060 여성분들이 그냥 80% 제일 많았어요. 그 나이 때면 좀 애들 좀 크고 좀 시간적인 일도 있고 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여성분들이 가장 책 쓰기에 어떤 시간과 이런 비용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또 자기 발견이 되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글을 쓰는 동안에 어떤 나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이런 말 주변들이 늘어나죠. 우리 온라인상에 어떤 많은 글을 썼을 때는 어떤 나를 좋아하는 또 팬들이 많이 생기고 마케팅까지 잘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 또 글과 책들이 쌓여있을 때는 좀 우리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도 이제 고객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블로그에 글이 또 책도 많다 보니까는 이제는 제가 따로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를 돈 주고 하지 않더라도 제 블로그 보고 이런 분들이 계속 와요. 자서전 쓰고 싶어요, 강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매일 글을 쓰는 게 운을 쌓는 일이다. 제가 옛날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에 수많은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고객들을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깨달았죠. 이게 운을 쌓는다는 말이 저런 말이구나. 그리고 보통 기업하시고 마케팅비 한 몇백만 원 쓰거든요. 저는 그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고객들이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런 누적된 글쓰기의 힘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글을 써볼까, 책을 써볼까 이제 이런 건데요. 일단은 왜가 들어서 왜 목적이 뭐냐? 네가 글을 쓰고 책을 쓰는 목적이 뭔지 스스로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죠. 나는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삶을 기록해보고 싶어. 그런 목적이면 뭐를 써야 돼요? 자서전처럼 쓰면 되겠죠. 나는 좀 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전문성을 좀 드러내고 싶어. 나를 브랜딩하고 싶어. 그러면 그에 맞는 약간 자기계발서 느낌? 그런 글을 쓰면 되고 나는 또 나를 정말 알리기 위한 목적이야. 나는 또 책을 많이 팔아서 인세를 많이 받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글과 책을 써야 되는 거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상품을 많이 팔고 싶어.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쓰면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이 글과 이 책을 왜 쓰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자. 자, 두 번째는 우리 세상에 수많은 글과 책들이 넘쳐난다. 너무 많아. 지금 정보의 홍수 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점을 가더라도 내가 뭘 골라야 할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이제 또 두 번째 할 일이
과연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책을 쓰는데 누구를 위한 책인가, 누가 또 보면 좋은가를 대상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전자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대상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과 필요한 것을 쓰게 되는 거고, 뭐 자서전을 쓰고 싶은 6080 시니어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또 쓰게 되는 거죠. 뭐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게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쓰는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하면은 우리가 왜 그 대상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이제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쓰기가 되게 또 쉬워지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정말 그 대상이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든 사람이야. 그럼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경험과 어떤 배움을 담아서 글을 또 잘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대상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인데 뭐 책 쓰는 얘기를 해. 그러면 전혀 생뚱맞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자. 내가 쓰는 글과 책은 누구를 위한 글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 신뢰성 있게. 세상에 이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의 책을 봐야 되지? 요거에 대한 또 답이 될 수 있죠. 이런 조금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실적 경험들을 언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20년 경력의 뭐 책쓰기 강사가 쓰는 무슨 책, 그럼 되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뭐 책쓰기 책 많지만 저 사람 책은 믿을만 하겠네. 내가 어쨌든 그리고 뭐 자녀 키우는 그런 책을 쓰는데 예를 들어 뭐 자녀 3명을 키워본 사람이 쓴 그런 믿음이 가는 거라. 저 사람은 3명 키워가지고 뭐 알고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경력이나 경험, 실적들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 30년 사람이 알려준 그런 걸 이렇게 하는 하시고, 그럼 저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은 뭐 있겠네 이런 믿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뢰성을 통해서 당신이 내 책을 봐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책을 포함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거는 딱 요게 가장 크죠. 저 책이나 저 사람, 저 프로젝트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가치도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글을 쓰고 책을 쓸 때에도 어떤 내가 정한 대상의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책 쓰기를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좀 책 쓰기에 대한 좀 쉽게 접근하는 법을 또 쓰고, 저 사람의 지금 고민은 주제 선정이 어려워. 그럼 주제 선정 해결할 수 있는 그 나만의 방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독자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독자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자. 자, PPT 몇 장 남았습니다. 좀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글쓰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마인드적인 내용인데, 글쓰기 이제 방법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잘 쓰려고 하기보다 진솔하게 쓰자인데요. 저도 이제 책쓰기 강의할 때 진솔하게 쓰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쓰세요. 뭐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진솔하게 쓰자. 잘 안 보이나요? 비와요? 우선 안 들어가니까 큰일 났네. 뭐 조금 쉬어서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 정도?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혼자 있을 거 아니야? 꽤 오래 쌓여져 있어.
하셨어요? 아, 이거. 내가 오늘 펜을 안 갖고 와가지고 원래 사인하는 펜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얘가 이거 둘 다요. 아이고, 끝까지 가시고. 다. 오빠 잘 되고 있나요? 네.